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비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공부 늘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 하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혹은 한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 거의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랑부풀 단톡방이 생겼죠.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규칙이 첫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독서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독서에 좀 괜찮은 내용이 있다 싶으면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올려라. 왜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진행을 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현재 진행한 지 한 10일차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10일차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일차 정도에서 끊긴다든지 혹은 중간에 좀 멈춰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게 왜 그런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하루 이틀 하면 귀찮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뿐만 아니라 뭐 운동, 그리고 공부, 요리, 그리고 뭐 일기 쓰기, 명상 이런 다양한 것들 측면에서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엄청 돼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째부터는 사실상은 거의 아니어지더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관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볼 거거든요. 자,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변화에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가장 넓은 첫 번째 표피가 이제 결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과정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기억을 좀 해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결과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뺀다든지 혹은 책을 쓴다든지 혹은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과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성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과정이라는 거였는데 과정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정리하기. 책상을 정리하는 게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책상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 환경을 잘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치면은 명상 훈련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작은 원이었던 정체성을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럼 아까 원에 있어서 이 결과, 과정, 정체성의 예시들을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요거 충분히 이해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행동 변화의 3단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 중심의 습관은 지속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쪽에 있던 이 작은 원, 정체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이해가 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금연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한 대 피우실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답을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괜찮습니다,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결과 중심적으로 변한 담배를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흡연자라는 느낌을 줘요. 흡연자이긴 하지만은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지금은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비흡연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나는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감으로 나눠 봤었을 때 위의 사례가 결과 중심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례가 정체성, 나 자체가 변한 느낌을 좀 주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던 결과 중심의 변화는 우리가 지속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에 있던 정체성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애초에 비흡연자인데 안 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결국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냐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 변화의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되는 것이냐. 아까 이 행동 변화 3단계가 있었었죠. 가장 큰 게 결과, 그리고 과정, 마지막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보통은 이 결과 중심으로 변화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서부터 과정, 정체성으로 가는 것은 매우 험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독서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목표가 책 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결과를 바꾸는 행동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냐면 독서가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책 읽는 것. 그러면 책을 한 번, 두 번 읽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만족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미 달성했는 것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 3일차, 4일차, 5일차에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준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자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비밀이구나.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행동은 정체성을 다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내가 이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는 대로 행동을 한다. 자, 그럼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올려주셨다시피 자기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정체성에 내가 나는 운동가야 이런 게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일부러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왜냐? 나는 운동가니까 그냥 운동을 하는 거다. 별 생각 없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체성에 관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측면을 낳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해 혹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혹은 나는 아침에 너무 바빠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것들. 내일부터 해야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정체성이란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는 대로 결국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년 동안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게 돼버리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게 바로 안 좋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나답지 않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라면서 이제 저항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갈등. 자, 그래서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분명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자신의 정체성과 대립한다면, 즉 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친구를 정리해라 라고 했었을 때 이런 친구 정리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매도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는 정말로 체계적인 사람이야. 매일 아침부터 친구 정리부터 시작을 하잖아.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글을 쓰면서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 부동산을 살피면서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행동을 또 정체성을 낳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체성은 행동을 낳지만은 또 행동은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즉 매일 친구를 정리하고 매일 글을 쓰고 매일 부동산을 살피고 이런 행동들이 쌓여갈수록 그러한 정체성은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데 습관은 시간과 함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한 경험은 사라지지만 그리고 습관은 더욱더 강화된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오해들 하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성공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눈에 안 띄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과 그리고 성공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 이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역시나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는 일 자체를 그럼 변화를 시켜보자. 왜냐, 이러한 체계 같은 것들,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 결국 정체성을 또 변화시키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랑부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면 매일 책 한 문장씩 남기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서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확립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일 부동산 사진 올리기라는 것은 당장은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시세까지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를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시간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사람, 멋진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냐면은, 자, 먼저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를 묻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싶은지 물어보면 돼요, 스스로.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 부자가 되고 싶어. 1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1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업가가 역시나 마찬가지 측면에서 될 수도 있겠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론적인 부분 이제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이 있었죠. 부동산 공부를 늘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용시켜 봐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 항상 적용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가 만약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변화의 대상과 그리고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중심의 습관을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투자 한 건에 초점 맞춰서 노력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결과 중심의 습관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된다. 즉, 투자자로서의 습관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이다. 즉, 나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투자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는 투자자야 부터 사실상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지속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측면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비밀입니다. 네. 자,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비밀, 바로 정체성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은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사람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상당한 힘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정말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믿는 대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면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거니까요. 자,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겠죠. 앞으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그렇다면 익숙해져서 우리는 이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거니까. 자, 투자자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있겠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스스로 잘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상 아파트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자. 그리고 시세 체크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은 나는 부동산이 일상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 투자 책 보기라는 것은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관심도 많아. 그리고 매일 투자 물건 살피기 하는 것은 나는 투자자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정체성은 매 순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정체성, 그리고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별 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선택해서 어떤 행동들을 좀 해 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죠.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투자자 정체성, 투자자로서의 정체성 만드는데 또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독서. 그렇죠. 독서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 혹은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비트코인 투자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첫 번째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라든지 혹은 동기부여 측면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같이 폭넓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글쓰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글쓰기는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저도 이제 뭐 강사를 함으로써 혹은 유튜버를 함으로써 이게 가장 장점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남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좀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럼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글로 정리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세분화라고 표현을 하던데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각각의 서랍 속에 넣어두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꾸준한 현장 임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임장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놔야 될까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특히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임장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루 마음 굳게 먹어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들을 조사한 다음에 떠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우리가 지속되기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재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하자. 자, 그래서 그냥 주변 아파트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자, 주변 아파트부터.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네? 지도상으로 보니까 꽤 멀지 않네?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예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하고, 우리가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일상 중에 임장이에요. 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장의 여행처럼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정말 여행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떠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면서 떠나는 임장이 아니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 동네는 뭐 있네 간 김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임장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임장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장 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기. 역시나 글쓰기의 측면이 되겠고요. 자, 주변 시세 변화 확인하면서 지역을 넓히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더 시야를 넓혀 나가는 과정들도 역시나 중요하게 될 것이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들도 우리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상 많지 않다, 그쵸? 해야 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천천히 조금씩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